뉴스 브리핑.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ABC 방송의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 파이저가 개발한 백신과 관련한 질문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파이저 시험 결과가 좋아 보이고 곧 백신을 맞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힌 쿠오모 주지사는 나쁜 소식은 조 바이든이 취임하기 2달 전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2달 전에 현 정부가 백신 계획을 시행한다는 것을 나쁜 소식이라고 말한 것인데요. 쿠오모 주지사는 이 백신 계획을 트럼프 행정부가 설계한 방식대로 진행시킬 수 없다면서 바이든이 2달 후에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계획을 수정하거나 중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공화당의 벤 사세 상원 의원은 성명을 내고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가능성에 정치색을 떠나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나쁘다는 식의 낡은 사고방식이야말로 역겨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DA가 제약업체 일라이릴리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어제 내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치료제가 코로나19 초기 증상이 보이는 감염자들에게 사용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FDA는 연구 결과 치료제가 코로나19 증상이 비교적 약한 환자들의 상태를 호전시키고 입원 치료하는 것을 막았다며 12세 이상의 환자들에게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항체 치료제가 예방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 양로원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실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지난 10월에 이 치료제 30만 회분을 제공하기로 연방정부와 합의한 바 있는 일라이릴리는 FDA 승인에 따라 수일 내 우선 10만 회분을 배포하고 연말까지 100만 회분을 보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푸념처럼 FDA와 민주당이 작전을 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로 FDA가 기다렸다는 듯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줄줄이 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었다면 여러분은 백신을 갖는데 4년이 걸렸을 것이고 FDA도 그렇게 빨리 승인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로 인해 수백만 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파이저와 다른 회사들이 선거 이후에 백신을 발표하는 것은 그들이 선거 전에 백신을 발표하라는 압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FDA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더 빨리 발표했어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어제 연방 검사들에게 부정투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CNN과 워싱턴 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부정투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지시한 것입니다. 바 장관의 이 같은 지시는 전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바 장관과 FBI 국장에게 펜실베니아주의 한 우체국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데 따른 것입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서한에서 2020년 선거와 그 밖의 모든 선거에 대해 미국 국민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가능한 빨리 조사하기를 촉구한다고 썼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한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그레이엄 의원의 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바 장관이 백악관으로부터 수사 지시를 요청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흔히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Affordable Care Act가 오늘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를 받게 됩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과거 두 번의 재판에서는 5대4와 6대3으로 기각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의 구성이 달라졌고 특히 앞선 두 번의 결정을 일관되게 비판해온 신임 대법관 에이미 코니 베렛이 참여한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한 가지입니다. 오바마 케어는 의무 가입 조항을 비롯해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을 놓고 찬반 여론이 나뉘어 있는데요. 과연 연방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 케어 폐지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 오늘 어포러블 케어 액트에 대한 연설을 할 것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이번 연설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집중해왔던 건강보험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은 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후원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렴한 의료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요. 사실상 상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얻지 못하면 이러한 입법은 어려울 수 있다고 AP통신은 덧붙였습니다. 린지 그레이엄과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팍스뉴스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문한 데 이어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재검표를 요구하는 것은 100% 그의 권한 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코넬 의원은 모든 합법적 투표용지는 개수되어야만 하며 모든 불법 투표용지는 개수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그 과정은 투명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코넬 의원은 2000년에도 2004년에도 2016년에도 투표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재검표가 이루어졌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그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팍스뉴스의 매틴 기자가 트위터에 공개한 디트로이트 한 소송 진술서에 따르면 디트로이트의 선거 사무원인 제시 제이콥은 상사로부터 부재자 투표의 날짜를 바꾸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9월 선관위 본부에서 70~80명의 다른 선거 사무원들과 함께 부재자 투표용지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상관으로부터 실제 발송 날짜보다 더 빠른 날짜로 조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한 제이콥은 디트로이트 선거 직원들이 유권자들에게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을 찍으라고 코칭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디트로이트시 선거관리당국 직원들이 조 바이든과 민주당을 위해 투표하도록 지도하는 모습을 매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제이콥은 지난 2주간 위성투표소에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요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1963년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의 승자를 결정하거나 확실히 하는 것은 총무성, 즉 GSA의 몫입니다. GSA는 성명서에서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승자가 확실해지면 행정관이 명백한 당선자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밀리 머피 GSA 행정관은 2000년 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의 당선을 발표했던 선례를 예로 제시했는데 당시 결정은 12월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에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공식 승자도 대법원 판결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AP통신 등 언론사들은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0명의 공화당계 주 법무장관들은 어제 펜실베니아 공화당이 연방 대법원의 우편투표 마감 시한 연장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낸 소송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은 11월 6일까지 부재자 투표를 포함한 모든 우편투표 용지를 선관위가 접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이와 관련 펜실베니아 공화당이 펜실베니아주 국무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연방 대법원이 개입해서 판결해달라는 것입니다. 주 법무장관들이 낸 의견서에는 주 대법원의 결정이 펜실베니아주 입법 부의 권위를 침해하고 우편투표 부정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커졌다고 적시하고 이는 게임 도중에 룰을 바꾸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드디어 연방 검사들과 FBI가 부정선거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메모를 통해서 지시를 내렸는데 이 선거 결과가 각 주별로 다 발표가 되기 전에 그 전까지 혹시 부정투표의 정황들이 있는지 조사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정투표에 대한 정황들은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좀 공개가 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새롭게 발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언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바이든 후보와 해리스 후보 스티커를 붙여놓은 밴이 어디 앞에 투표소 앞에 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투표용지를 다량으로 꺼내는 그런 모습을 본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선거관리 직원이 상관으로부터 이 소위 날짜 찍혀 있는 접수 날짜를 하루 땡겨서 그러니까 백데이터라는 거죠. 날짜를 앞으로 땡겨가지고 표시를 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폭로를 했고, 그리고 또 민주당 투표해라. 사람들 붙들어 놓고 민주당 투표하라고 자꾸 이제 이야기하는, 설득하는 이 선거 직원들은 원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냥 뭐 통역을 도와준다거나 투표하는 절차를 도와준다거나 이렇게 모르는 것들을 물어보면 가르쳐주는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누구를 찍어라 라고 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구두로 투표를 대신 받아줬다. 이게 지금 이제 투표를 직접 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신해서 구두로 대신 받아줬다. 이게 밀봉되지 않은 부재자 투표 용지가 다량으로 들어오는 걸 본 것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증언들이 정말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거는 좀 또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증거로서 채택이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물증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제시가 되는지는 저희가 지금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야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정황들 중에 일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팩트체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펜실베니아주에서 6명이 죽은 사람인데 이미 사망한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으로 부재자 투표 용지가 나왔고 실제로 투표가 이루어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 중에서 최소한 한 명은 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디트로이트 프리 프레스라는 언론사에서 팩트 체크를 해줬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의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뭐냐면 하필이면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투표를 한 경우인데 이제
서류상의 절차상의 오류 때문에 아버지한테로 이미 돌아가 버리신 아버지한테 이 투표용지가 나간 것처럼 그렇게 처리가 됐던 것이다. 이런 이제 해명 자료가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아직도 5명은 지금 해결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계속해서 의혹들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얼마만큼 지금 확보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고 아직은 좀 파악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언론사들이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많은 주류 언론들은 공화당 측 그리고 트럼프 캠프 측에서 좀 무리하게, 증거도 없이 지금 무리하게 자꾸 소송을 벌린다라는 식의 기사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언론사들이 그런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증거가 언론사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런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조차는 저희가 사실 자체가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언론사들에게 전해지는 내용들은 이런 정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소송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이, 도미니언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투표 시스템인데 이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미시건주에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전에 보도해드렸다시피 앤트림 카운티에서 6,000표가 잘못 처리가 됐었다는 걸 나중에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일이 다 수개표를 해보니까 이게 다 민주당으로 왔는데 전부 다 공화당 표였더라,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지금 그게 뒤바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시간주 같은 경우에는 47개 카운티가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47개 카운티 전체를 다 수검표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테드 크루즈라고 텍사스주에 있는 그 연방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을 사용한 주가 한두 주가 아니라 무려 30개 주라고 합니다. 30개 주에서 이런 똑같은 시스템을 같은 회사의 시스템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미시건주에서만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30개 주 전부 다 수검표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처리가 될지 좀 두고 봐야 하는데요. 저희가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그 선거 후에 이 부정선거 문제 여러 번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 좀 한국에서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정선거 문제, 부정투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 문제 말인데요. 소프트웨어 시스템 이런 문제들은 의혹은 얼마든지 있는데 사실은 누가 봐도 빤히 보이는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 증거가 된다라고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가 조작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잘못됐다, 오작동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오작동을 일으키게 한 것이 의도적인 것이냐, 누가 그렇게 한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사실 더 중요한데 그걸 밝힐 방법이 없거든요. 그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밝히기가. 그래서 사실 법적 증거로 채택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부정투표다라고 법적 증거로 채택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사실은 이제 좀 다른 부분들, 지금 이제 원래는 투표에서는 안 될 사람들한테 투표용지가 갔었고 실제로 그것이 투표로 연결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지금 우체국에서 나온 증언 같은 경우, 이게 이제 프로젝트 베리타스라는 탐사팀에서 특정 보도를 한 것인데 우체국 직원이 양심 선언을 한 것이죠. 우체국에서 지금 소인을 찍는데 11월 3일이 투표일이었는데 11월 4일 날 들어온 우편물을 11월 3일 도장을 찍어서 보내도록 한 이런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 베리타스 측에서 해당 우체국의 감독관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냥 아무런 대꾸 없이 확 끊어버리죠. 그래서 언론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강한 의혹을 지금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라고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렸죠. 이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친트럼프 상원의원으로 아주 유명한데 이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지금 변호인단 측에다가 50만 달러를 사재를 들여서 기부하면서 이거 끝까지 밀어붙여야 된다, 끝까지 승복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한 그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하고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한테 서한을 보냅니다. 서한을 보내서 이 우체국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좀 조사해달라.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이 미국 국민들이 내가 투표한 거는 제대로 된 선거여야 된다라는 그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법무부에서 제대로 일을 좀 처리해달라, 확실하게 조사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법무장관이 그 요청을 받고 나서 바로 연방 검사들과 FBI 쪽에다가 업무 지시 노트를 내려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제 제가 보도해드릴 때하고 조금 상황이 달라진 게요. 각 주별로 우리 주에서는 누가 당선됐습니다라고 각 주 선거관리당국에서 발표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12월 8일까지 각 주별로 선거인단 명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거가 개표가 다 마무리가 되고 확인이 다 끝나면 주 선거관리당국에서는 우리 주에서 누가 당선됐다라는 이제 발표를 정식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대부분 다 비공개 통계만 나와 있었던 것인데 이제 공식 통계를 발표하고 승자 선언을 하는 그런 주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승자 선언을 한 주들을 다 합쳐도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조 바이든 후보도 그렇고 지금 어느 쪽도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사람은 현재는 없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표가 더 진행이 되어야 승패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각 주에서 승자가 누구다라고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소송에 걸려져 있는 주들, 지금 현재로는 한 3-4개 주가 소송에 걸려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줄리아니 변호사에 따르면 그게 10개 주 정도로 확대될 수 있다고도 하는데 만약에 이 소송에 걸려진 주가 확대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소송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사실 그 발표가 정식 발표로 결론적인 발표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늘부터 휴가 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와중에 휴가 가는 건 포기한 거냐? 승복하라고 지금 대통령한테 시위하는 거냐? 그런 거 아니냐? 마음 떠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사들을 내놓는데요. 네.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라고 트윗 날렸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쉬고 낫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선거전은 결코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개표가 시작됐을 때부터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일입니다.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최소한 걸릴 일이고요. 그전에는 승패가 나오질 않습니다. 자, 12월 넘어가야 이야기가 좀 나올 거고요. 12월 가서도 지금 승패 얘기가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통령 취임은 내년 1월 20일입니다. 그 전까지만 얘기되면 되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마치 모든 게 다 결정이 됐는데 일부 몇몇 사람이 불복해서 일이 커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좀 더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라는 것이 저희의 결론이고요. 그리고 그 결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행동들이 이제 하나둘씩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부정선거가 있었다? 찾아낼 수 있으면은 확실하게 보여달라 이거죠. 증거 보여달라. 예. 그리고 법원에서 그럼 제대로 판결하면 되는 것이죠. 말만 하지 말고 확실한 거를 보여달라 이거고요. 만약에 없었다? 없으면은 깔끔하게 승복하자 이거죠. 근데 그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미 있었다라고 말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정은 있었다라고 얘기한 것을 증명을 하기에 필요한 시간들을 지금 기다려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있느냐? 적어도 일부 주에서 재검표가 결정된 주에서 재검표가 다 진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절차상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그 사이에 사실 공화당 측에서는 시간을 좀 벌어둔 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사이에 불법 증거에 대한 증거들, 명확한 증거들을 법원에다가 제시를 좀 해야 되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여간 두고 보겠습니다. 저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들을 좀 전해드려야 하는 것이니까 워낙 잘못된 오해의 소지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거는
루머들, 잘못된 루머들은 저희가 팩트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는 확실한 이야기는 아직 대통령 선거는 결정되지 않았고, 승자가 결정되지 않았고, 선거가 끝난 것은 아니다. 현재 상황은 지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고 있고,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앞으로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도출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이 결국에는 이번 선거에 개입하게 될 것 같다. 연방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시점은 대략 12월 달 들어가서야 일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결론은 12월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 결론 제가 어제도 말씀해드린 것 같은데 오늘 또 말씀해드리게 되는데요. 하여간 이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언론들 기사를 보실 때는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요즘에는 정말 극날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이 기사들이 편향되어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 지금까지 제기되어 있는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팩트체크가 제대로 되고 걸러질 것들은 걸러지고 제대로 된 증거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눈앞에 좀 하루 빨리 펼쳐져 보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광고도 인터넷이라는 것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가장 효과적인 인터넷 광고는 좋은 컨텐츠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뉴스앤포스트는 좋은 컨텐츠를 만듭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우세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좋은 상품이 있는데 알리고 싶으시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널리 알리고 싶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네, FDA가 치료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처음으로 인정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렘데시비르 기억하시죠? 이번에 두 번째 치료제 인증이 나왔습니다.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것인데 일라이릴리라는 회사가 만든 치료제입니다. 이 항체 치료제인데요. 이 항체 치료제는 전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치료받았던 것과 똑같진 않지만은 비슷한 그런 치료제입니다. 이 치료제가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치료를 받았던 그 리제노론 회사에서 만든 치료제도 지금 이 일라이릴리랑 동시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는데 그렇다면은 일라이릴리가 이번에 승인을 받았으니까 리제네론도 조만간에 좀 승인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지금 치료제가 지금 하나 둘 이제 승인을 받고 있는 것이고 백신은 이제 이달 말이면 이제 승인을 받아서 조만간에 보급이 될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백신 개발, 그다음 치료제 개발, 승인 이런 소식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상당히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어제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나쁜 소식도 있다는 겁니다. 뭐가 나쁜 소식이냐? 앞으로 2달 뒤에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다는 게 나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아니,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거랑 백신 개발을 하는 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게 왜 나쁜 소식이 되느냐? 쿠오모 주지사의 설명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백신 개발을 추진해 왔고 이 백신에 대한 보급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놨던 것인데 지금 제가 쿠오모 주지사가 했던 말을 인용을 해드리자면 이 백신 계획을 트럼프 행정부가 설계한 방식대로 진행시킬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2달 후에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백신을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을 해놓으면 설사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취임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되돌리기가 언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쉽지 않죠. 이미 수많은 수억 개의 백신들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맞고 있는데 그거를 멈춰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막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쿠오모 주지사의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계획을 수정하거나 중단하도록 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게 쿠오모 주지사가 한 말입니다. 당장 공화당 측에서 반박을 했죠. 이 벤 세시 의원이라는 분이 반박을 했습니다. 이 상원 의원이신데 이 벤 세시 의원은요. 약간은 중도라고 봐야죠. 그래서 민주당 편도 들어주는 그런 분입니다. 오바마 케어 같은 거 계속 유지해도 된다라는 쪽에 그런 발언을 하는 그런 양반인데
이 벤 세세 이 상원의원이 쿠오모 주지사 한 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트럼프는 무조건 나쁘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이 프레임을 왜 거기다 갖다 거냐 이거죠. 이거는 보건 이슈 아닙니까? 보건 이슈. 보건 이슈는 보건 이슈로 얘기해야지 보건 이슈를 왜 정치 이슈에다가 엮어가지고 트럼프가 한 거니까 나쁜 거 이런 식의 얘기를 하냐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에 올려놓은 글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FDA가 승인을 선거 전에 하지 않고 이미 승인 요청은 선거 전에 이미 다 들어가 있었던 건데 승인을 선거 전에 하지 않고 선거일이 지난 며칠 뒤에 승인을 내준 것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안 했다라는 증거다라는 얘기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FDA에다가 강제로 승인하라고 압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DA에서 선거일이 지난 뒤에 승인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선거일 전에 받게 해가지고 대통령 당선에 유리하게 하려고 일부러 지금 검증되지도 않은 백신을 푸시하고 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가지고 몇 개 주에서는 이 백신 나오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검사를 다시 하겠다. 이거 쓸만한 백신인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십시오. FDA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눈치 보고 먼저 승인을 내주려고 했으면은 벌써 해줬죠. 그 5일, 6일, 일주일 차이가 그렇게 대단한 차이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검토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FDA가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내줘온 데이터를 그냥 검토하는 겁니다. 읽으면 끝나는 겁니다. 읽고 생각해서 결론 내리면 되는 건데 그런데 FDA가 왜 그거를 발표를 선거 전에 안 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 며칠 뒤에 그것도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 선언한 다음에서야 그 발표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통령 선거로부터는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FDA의 중립성을 지키려고 하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그 백신을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FDA의 그런 중립성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나 노력 이런 것들을 마치 트럼프가 했으니까 그냥 믿을 수가 없다, 나쁜 거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다 씌워버렸던 이 민주당 주지사들의 행태 그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백신이 나왔습니다. 승인을 곧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더군다나 확률이 90%인데 이런 백신이 나왔는데 접종을 안 하겠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말이 되질 않는 것이죠. 쿠오모 주지사는 반성해야 됩니다. 뉴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이 될 때 별거 아닐 것 같다 그러면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통제 제대로 안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했던 것들을 생각 안 하고 트럼프가 하면 나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갑자기 트럼프 지지자라는 욕을 요즘 댓글에서 많이 얻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건 이슈는 보건 이슈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수십 번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 이슈로 엮어가지고 이야기하면 곤란한 것이죠.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올 3월 달에 백신 개발 시작할 때 이 전문가들, 학자들이 한 이야기가 백신 개발하려면 적어도 2년은 걸립니다. 이걸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말까지 백신 개발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 저건 트럼프 대통령이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소리다. 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지금 11월입니다. 아직 오래 안 지났습니다. 백신 나옵니다. 치료제 이미 2가지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치료제도 나옵니다. 더 많은 치료제들이 지금 승인을 지금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인정해줄 건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 FDA가 대통령 눈치 보게 했기 때문에 아마 믿지 못할 백신이 나올 것이다. 성공률 90%입니다. 90%. 지금 역학자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보통 백신 성공률이 60, 70%밖에 안 되는데 이거 90%. 팩트만 바라봅시다. 팩트만.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